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놀란 듯 순덕 여사의 팔을 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반대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태윤이 소리쳤지만 소녀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소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석환아, 어디 가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태윤이 헐떡이며 어머니 곁에 도착했을 때 순덕 여사는 여전히 소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태윤의 목소리는 걱정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요. 태윤아, 너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었니? 제가 회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신지 묻고 있잖아요. 태윤은 애써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불안감이 화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석환이가 날 도와주고 있었어. 항상 그 애가 나를 도와주거든. 석환이요. 그 소년이요. 어머니, 그 애를 어떻게 아세요? 태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거리에 소년과 친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순덕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는 착한 아이야. 나한테 정말 잘해줘. 너보다 훨씬 더. 그 말은 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아팠습니다. 태윤은 목구멍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은 어머니에게 이방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순덕 여사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집에 가자, 어머니. 미숙 씨한테 뭐라고 할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윤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통제하려는 의도가 묻어났습니다. 집? 순덕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곳이 집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감옥이야. 태윤아, 황금으로 치장된 감옥. 그 말에 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는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아무도 채워주지 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태윤은 어머니의 말을 소화하려 애썼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감옥이라니요? 그가 마련한 평창동 아파트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넓은 거실, 남향의 햇살이 가득한 방, 최신 의료기기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이 감옥이란 말입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잖아요. 미숙 씨가 24시간 내내 모시고 있고 필요한 건 다 있고. 태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다고? 순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윤아, 넌 편안함이 뭔지 아니? 편안함은 몸만 편한 게 아니야. 마음도 편해야 진짜 편안한 거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태윤은 어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순덕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마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는 것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매일 텔레비전만 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드라마, 똑같은 뉴스. 미숙 씨는 친절하지. 밥도 잘 챙겨주고 약도 제때 먹게 해주고. 하지만 그게 다야. 순덕 여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나한테 말을 거는 것도 일의 일부일 뿐이야.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약 드세요. 어머님 주무세요. 그뿐이야. 태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좋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했고 비싼 약을 구해드렸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을 듣다니요. 발코니에도 못 나가게 해요.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더구나. 혹시 넘어질까봐, 혹시 어지러워서 쓰러질까봐. 순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알아. 미숙 씨는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거야. 너한테 뭐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지만 태윤아, 나는 유리 인형이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이란다. 그 말이 태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봐왔던 것 같았습니다. 건강 체크리스트의 항목들, 월말에 확인해야 할 보고서, 문제없이 유지되어야 할 일상. 어머니는 언제부터 그의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래서 도망치신 겁니까? 태윤이 물었습니다. 도망이 아니야, 탈출이지. 순덕 여사의 눈빛에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 가끔씩 나갔어. 미숙 씨가 장 보러 갈 때, 낮잠 자는 척할 때. 나도 바보는 아니거든. 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달이나요? 그동안 어머니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고 계셨던 겁니까? 그리고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너, 순덕 여사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달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더구나. 전화도 3달에 한 번, 그것도 잘 계시죠? 라는 말 한마디뿐이고, 태윤은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일이 바빴다고, 회사가 어려웠다고, 큰 계약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핑계였으니까요.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뵐 시간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가자고 하지 마. 나는 석환이를 찾아야 해. 그 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순덕 여사가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태윤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는 지금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저 소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건지. 이용? 순덕 여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석환이는 나한테 단 한 번도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어. 오히려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유일한 아이야. 너보다, 미숙 씨보다, 그 누구보다도. 그 말은 예리한 칼날이었습니다. 태윤의 자존심을, 그의 확신을, 그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베어버렸습니다. 순덕 여사는 태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놓아줘, 태윤아. 나는 석환이를 찾으러 갈 거야. 태윤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자신이 본 적 없는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시게 둘 순 없잖아요. 함께 석환이를 찾아봅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 여사의 얼굴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희미한 기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어머니의 걸음이 생각보다 느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천천히 걸으신 건? 그는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석환이는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던 건가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충무로에 있는 옛날 제과점. 순덕 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일했던 곳이야. 거기 단팥빵이 정말 맛있었는데. 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제과점에서 일하셨어요? 순덕 여사가 아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니 너희들이 어렸을 때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너희 3남매를 키워야 했으니까. 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고생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충무로 그 제과점은 아직도 있어.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더구나. 순덕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석환이는 내가 거기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 그 애는 내 말을 진짜로 들어줘. 그냥 듣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태윤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간단한 것조차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원하셨는지 태윤이 말했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지 않니? 순덕 여사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비난하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너는 항상 바빴어. 회사 일, 계약, 미팅. 나도 이해해. 네가 성공하려면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태윤아, 가끔은 네가 그냥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일하던 제과점 이야기, 태윤의 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덕수궁 돌담길 이야기, 새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울었던 쌍문동 작은 집 이야기. 태윤은 들었습니다. 정말로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40분쯤 걸었을까요? 그들은 명동성당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성당 계단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후드티를 입은 석환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노숙자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석환아, 순덕 여사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 여사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지만 그 옆에 태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도망가지 마. 태윤이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려고 왔어. 석환은 망설였습니다. 순덕 여사가 손짓하며 다가왔고 태윤도 천천히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태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강태윤입니다. 순덕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석환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악수했습니다. 저는 김석환이요. 석환아, 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봐드릴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필요한 건 친구란다. 그 말에 석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은 석환 옆에 앉았습니다. 성당 계단은 차가웠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소년의 다른 편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태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게 언제였던가요? 석환아,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됐니? 석환은 순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넉 달쯤 전이었어요. 저는 명동에서 심부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쯤 성당 앞을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봤어요. 석환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할머니는 인도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울고 계셨고요. 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넉 달 전? 그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회의실에 앉아 수익률을 논하고 있었겠지요. 할머니한테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길을 잃으셨대요. 집이 어딘지 모르시겠다고. 석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어요. 천천히 기억해 보시라고 했죠. 그때 박미숙 씨는 어디 있었던 겁니까? 태윤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숙이는 시장에 갔었어. 나보고 낮잠 자라고 하고는. 그런데 나는 잠이 안 왔어. 그래서 나갔지, 문 밖으로. 혼자서요? 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복도만 걸으려고 했어. 그런데 발이 자꾸 앞으로 나가더구나. 엘리베이터도 탔어. 로비도 지났어. 그리고 밖으로 나갔지. 순덕 여사의 눈빛에 그날의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다 낯설었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울었지. 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85살의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머니가 혼자서 길을 헤매며 울고 계셨다는 것이. 저는 할머니를 택시에 태워드리려고 했어요. 석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주소를 기억 못하셨어요. 전화번호도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랑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기억하실 때까지요. 얼마나 있었니? 태윤이 물었습니다. 3시간쯤요. 석환이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과점 이야기, 새아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저는 그냥 들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평창동이라는 걸 기억하셨어요. 순덕 여사가 석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석환이가 택시비를 내려고 했어. 자기 돈으로. 그런데 내가 안 받았지. 대신 우리는 같이 버스를 탔어. 그 긴 버스 여행이 참 좋았단다. 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울음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이 낯선 소년 앞에서 그는 그냥 울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돌봤어야 했는데, 제가 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태윤아, 순덕 여사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석환은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윤은 눈물을 닦으며 소년을 보았습니다.
석환아,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소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순덕 여사가 그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9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석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대요. 엄마랑 아빠 둘 다. 그 후로는? 태윤이 물었습니다. 보육원에 갔어요. 3곳을 옮겨 다녔어요. 마지막 곳에서 나왔을 때가 12살이었고요. 석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서요. 지금까지. 혼자서 어떻게 살았니? 태윤은 소년이 겨우 14살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부름도 하고 짐도 나르고 가게 청소도 하고. 석환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밥은 교회나 복지관에서 먹고요. 자는 곳은 여기저기요. 태윤은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구해 주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저한테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석환이 순덕 여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드님들이 다 훌륭하시대요. 큰 아들분은 회사도 크게 하시고, 둘째 아들분은 의사시고, 막내 아들분은. 석환이 말을 멈췄습니다. 순덕 여사의 얼굴이 슬퍼졌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연락이 끊겼단다. 순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에 형들과 싸우고 나서. 태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싸움을 기억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욕심을 부렸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한가운데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석환아. 순덕 여사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우리 막내 손자를 닮았어. 착하고 순수하고. 석환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태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태윤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만 원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석환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석환아, 이걸 받아라. 네가 우리 어머니를 도와줬으니. 안 돼요. 석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 나도 안다. 하지만 네가 힘들잖니. 이 돈으로 좋은 데서 자고 따뜻한 밥도 먹고. 태윤은 선의로 말하고 있었지만 석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구걸하지 않아요. 석환의 목소리에 자존심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제가 번 돈으로 살아요. 저는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않아요. 그 말이 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4살 소년이 이런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도시의 많은 어른들도 쉽게 구걸하고 쉽게 손을 벌리는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순덕 여사가 태윤의 손을 내렸습니다. 태윤아, 석환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이 애는 나한테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 밥 사달라고도 옷 사달라고도 안 했어. 그냥 내 옆에 있어준 거야. 태윤은 지갑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돈이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다, 석환아. 태윤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당 종소리가 저녁 6시를 알렸습니다. 석환아, 순덕 여사가 물었습니다. 넌 나한테서 뭘 받니? 왜 나 같은 할머니를 도와주는 거니? 석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봐줘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면 피하거나 아니면 불쌍하다는 눈으로 봐요. 근데 할머니는 달라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세요. 제가 하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 생각을 물어봐 주시고. 순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재밌어요. 석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영화 같아요. 옛날 서울 이야기, 전쟁 후에 다시 일어선 이야기, 사랑 이야기. 저는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제가 그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자신을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거리의 소년이 그것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석환이랑 있을 때 행복하세요? 순덕 여사는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한 손에는 아들을, 다른 손에는 소년을. 그래, 나는 석환이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랑 함께 있어주니까.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 순덕 여사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석환이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지 않을래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감사의 표시로요. 석환이 놀라서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태윤이 웃었습니다. 석환아,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봐. 어디든 좋아. 석환은 순덕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일하셨던 그 제과점이요. 충무로에 있는 거기 가고 싶어요. 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그곳이 훨씬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아, 거기로 가자. 태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어났습니다. 순덕 여사는 가운데에 섰고 양쪽에서 두 남자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태윤은 오른쪽에서, 석환은 왼쪽에서. 그 모습이 어쩐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성당 계단을 내려가며 태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석환아, 태윤이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넌 꿈이 뭐니? 꿈이요? 석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할머니를 만나서 느낀 건데 어르신들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필요하시거든요. 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4살 소년이 이미 인생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48년을 살아온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이 훌륭한 꿈이구나. 태윤이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줄 수 있을까? 석환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태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들은 충무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저녁거리는 붐볐지만 태윤은 처음으로 이 도시를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충무로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어머니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함께 걷는다는 것, 그저 걷는다는 것 자체가요. 순덕 여사는 길을 가며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저 건물 봐. 예전에 극장이었어. 네가 5살 때 거기서 만화 영화를 봤지. 너무 좋아서 3번이나 데려갔단다. 태윤은 그 건물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옷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화를 본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두운 극장에서 화면을 올려다보던 기억,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할머니, 그때는 서울이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요? 석환이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지. 순덕 여사가 웃었습니다. 지금처럼 높은 건물도 없었고 차도 훨씬 적었어. 사람들은 더 천천히 살았고 이웃끼리 서로를 더 많이 알았지. 좋았겠다. 석환이 말했습니다. 뭐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가난했거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어. 지금처럼 편한 것도 많지 않았고. 순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따뜻했던 것 같아. 누가 어려우면 다들 나서서 도왔거든. 태윤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살아온 세상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그러다 보니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윤이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석환이 물었습니다. 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공이라 열심히 일했지.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사람들을 만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회의에서 싸우고. 행복하셨어요? 석환의 질문은 순수했습니다. 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했나요? 그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큰 집에 살고. 그런데 정말 행복했나요? 태윤이는 일만 했어. 순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저 회사. 왜요? 석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태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난했거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걸 봤어. 동생들이 헌옷 입고 다니는 것도 봤고 나는 그게 싫었어. 그래서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순덕 여사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탓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석환이 물었습니다. 태윤은 어머니와 석환을 번갈아 봤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그들은 충무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익숙한 듯 앞장섰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내가 일했던 동네야. 그녀의 목소리에 향수가 묻어났습니다. 저기 저 모퉁이를 돌면 제과점이 있어. 모퉁이를 돌자 작은 제과점이 나타났습니다. 평화제과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따뜻한 빵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다. 순덕 여사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자 나이든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덕 씨 또 오셨네요.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순덕 여사가 웃었습니다. 석환이랑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큰아들이에요. 박 사장은 태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군요. 어머니를 닮으셨네요. 태윤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자주 오신다는 말인가요? 박 사장은 친숙하게 그들을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도 단팥빵이죠?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3개 주세요. 이 순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게는 작고 낡았습니다. 벽지는 발에 있었고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마치 집처럼요. 박 사장이 따뜻한 단팥빵과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석환이도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사장님. 석환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석환은 이곳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예전 맛 그대로야. 40년 전 그 맛. 석환도 빵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자기 빵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팥향금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빵의 맛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이 공간, 이 사람들,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태윤아,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그리워하던 거야. 비싼 음식도 멋진 레스토랑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따뜻한 빵을 먹는 거.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태윤이 말했습니다. 자주 모시고 올게요. 순덕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니? 네, 약속합니다. 석환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태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평화제과를 나설 때 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미숙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이 안 계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안 계시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태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덕 여사는 석환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랑 계십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사장님이랑요? 네, 지금 충무로에 있어요. 곧 집으로 모시고 갈 테니 그쪽은 기다리세요. 태윤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화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태윤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걱정 마.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미숙은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몰래 집을 빠져나갔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석환은 함께 가는 것을 망설였지만 순덕 여사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석환아. 너도 우리 집을 봐야지. 집에 도착하자 미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석환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누구예요? 내 친구야. 순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윤은 미숙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순덕 여사는 석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만 남자 태윤은 팔짱을 끼고 미숙을 마주했습니다. 미숙 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지 몇 시간이나 됐는데 왜 이제야 알았습니까?
미숙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장 보러 갔었어요. 어머님께서 주무신다고 하셔서. 몇 시에 나가셨는데요? 오후 2시쯤이요. 태유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저녁 8시였습니다. 6시간이요. 장 보는데 6시간이나 걸렸다고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미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좀 있었고요. 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혼자 계셨던 거네요. 길을 잃고 헤매고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태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가신 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석환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 어머니는 발코니에도 못 나가신다고 하더군요. 네, 그건 미숙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위험해서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누구 판단으로요? 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의사가 금지했습니까? 아니면 미숙 씨 마음대로 결정하신 겁니까? 저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 안전? 태윤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감금하는 게 안전입니까? 어머니가 세상과 단절되는 게 안전입니까? 미숙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께서 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하셔서. 편하게? 태윤은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셨어요. 그게 편한 겁니까?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순덕 여사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펐습니다. 그만해, 태윤아. 순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 잘못만은 아니야. 어머니, 하지만 내 잘못이기도 해. 순덕 여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미숙 씨한테 나를 안전하게 지키라고만 했어. 내가 행복한지는 물어보지 않았지. 그 말이 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미숙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다치지 않게 하라. 건강을 챙기라. 약을 제때 드시게 하라. 하지만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 씨도 힘들었을 거야. 나 같은 고집 센 할머니 모시느라. 아니에요, 어머님. 미숙이 말했습니다. 태윤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숙을 해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다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본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미숙 씨, 태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머니는 환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 사람이고 자유가 필요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코니 출입 금지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산책하고 싶으시면 함께 나가세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을 들어드리세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사장님.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순덕 여사가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석환이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석환은 평창동 아파트에 들어선 순간부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것이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들어와, 석환아. 순덕 여사가 손짓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석환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공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태윤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석환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소파를 만지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환아, 괜찮아. 편하게 있어. 순덕 여사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환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주방에서 나와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석환은 공손하게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석환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 소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은 석환 옆에 앉았습니다. 석환아, 배고프지 않니? 뭐 먹을래? 석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배불러요. 진짜? 태윤이 웃었습니다. 단팥빵 한 개로? 석화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순덕 여사가 석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석환아, 여기서는 눈치 보지 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태윤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는 아이에게 음식은 언제나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먹는 것에 익숙해진 것이겠죠. 석환아, 태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 좀 더 해줄래? 어머니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해. 석환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편안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서울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석환이 말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모두가 가난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았던 이야기요. 할머니는 20살에 제과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대요. 순덕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 하지만 젊었으니까 할 수 있었지. 그리고 거기서 할아버지를 만나셨다고 했어요. 석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빵 배달하러 오셨대요. 처음에 할머니한테 반해서 매일 제과점에 들르셨다고. 태윤은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석환이 물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지. 순덕 여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이 넓었어.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새 아들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항상 웃었지. 석환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세요. 석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그이는 이제 없어. 그래도 좋은 추억이 많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고 어머니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할머니. 석환이 순덕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가 외롭지 않게요. 순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석환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석환아, 네가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해드렸어야 할 일을 거리의 소년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석환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석환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태윤이 물었습니다. 석환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자는 곳으로요. 어디서 자는데? 순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동 쪽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지붕이 있어서 비도 안 맞고요. 석환이 대답했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4살 아이가 거리에서 잔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안 돼.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석환은 놀란 표정으로 태윤을 봤습니다. 여기요? 그래. 손님 방이 있어. 거기서 자면 돼. 태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환이 머뭇거렸습니다. 석환아 제발. 순덕 여사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서 자. 할머니 걱정돼서 못 자겠어. 석환은 순덕 여사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태윤은 미숙에게 손님 방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미숙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갔습니다. 석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석환아 무서워? 태윤이 물었습니다. 석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님 방이 준비됐다는 미숙의 말을 듣고 태윤은 석환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새하얀 이불, 옷장, 책상. 석환은 방 입구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 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석환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침대를 만져보고 이불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꿈을 만지는 것처럼요. 여기서 자면 돼. 태윤이 말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태윤은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뭔가 석환에게 말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석환아, 우리 잠깐 이야기할까? 태윤이 물었습니다.
석화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태윤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화나,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불안하지? 석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태윤이 말했습니다. 석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이 모든 게요. 석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 따뜻한 이불, 친절한 사람들,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무서워요. 태윤은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좋은 것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이 그를 너무 많이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무서운지 말해줄 수 있어? 태윤이 물었습니다. 석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곧 나쁜 일이 생겼어요. 태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석환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보육원에 갔어요. 원장 선생님이 좋았어요.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육원으로 갔어요. 거기 형 하나가 저를 잘 챙겨줬어요. 진짜 형 같았어요. 그런데 그 형이 양부모를 만나 떠났어요. 석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항상 남겨졌어요. 항상요. 태윤은 석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석환아, 그래서 무서워요. 석환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도 사장님도 이 집도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익숙해지면 또 잃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랬으니까요. 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석환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석환아, 들어봐.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약속해. 약속을 믿을 수 없어요. 석환이 울었습니다. 다들 약속했어요. 하지만 다 떠났어요. 나는 다르다. 태윤이 석환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석환아, 나는 오늘 너한테 배웠어.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해준 것, 그게 뭔지 알아?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너는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줬어.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석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할머니랑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대단한 거야. 태윤이 말했습니다. 네오는 14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석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환아, 나한테 기회를 줘. 태윤이 애원했습니다. 내가 증명할 수 있게. 나는 너를 떠나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석환은 한참 동안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요? 석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저를 안 버리실 거예요? 진짜야.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우리 어머니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동생처럼 아들처럼. 석환이 태윤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태윤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순덕 여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태윤이 석환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자야지.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이요? 석환이 물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우리는 네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도울 거야.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주고 밥도 제대로 먹이고. 태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석환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석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태윤이 말했습니다. 형이라고 불러. 아니면 아저씨라도. 석환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태윤은 석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 석환아. 내일 아침에 보자. 방을 나오며 태윤은 복도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순덕 여사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태윤아. 순덕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태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태윤은 이상하게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라면 알람이 여러 번 울려야 겨우 일어났을 텐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석환이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뒷모습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환아, 일찍 일어났구나. 태윤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석환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잠이 너무 잘 와서 일찍 깼어요. 침대가 너무 편했어요. 태윤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서 보는 서울은 어때? 신기해요. 석환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항상 밑에서만 봤거든요. 건물들 사이에서, 골목에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서울이 정말 크네요. 아름답기도 하고요. 태윤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창동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도 멀리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오랫동안 이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저기 명동이 보여요. 석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가 주로 있던 곳이에요. 태윤은 석환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이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따뜻한 집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석환아, 태윤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 네. 석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밤에 두어 번 깼어요. 왜? 불편했어? 아니요. 석환이 웃었습니다. 너무 편해서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계속 확인하려고 깼어요. 태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침대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여기서 잘 수 있어. 태윤이 말했습니다. 석환은 태윤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제 한 번만 자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네가 원한다면 여기가 내 집이야.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집이요? 그때 순덕 여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남자들 벌써 일어났네. 순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석환아 잘 잤니? 네, 할머니. 정말 잘 잤어요. 석환이 대답했습니다. 배고프지? 아침 먹자. 순덕 여사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태윤과 석환도 따라갔습니다. 미숙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과 국 여러 반찬들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석환 씨, 뭐 좋아하세요? 계란 프라이 해드릴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더 따뜻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있는 거 먹을게요. 석환이 급히 말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좋아하는 거 알아. 순덕 여사가 웃었습니다. 석환이가 명동에서 가끔 길거리 계란빵 사 먹는 거 봤거든. 미숙이 계란을 꺼내 프라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고소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석환은 처음에 조금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가 계속 권하자 점점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석환이 정말 배고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석환아. 급하게 먹으면 체해.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맛있어서요. 석환이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윤은 석환에게 말했습니다. 석환아, 오늘 우리 할 일이 많아. 무슨 일이요? 석환이 물었습니다. 먼저 옷 사러 가야지. 네가 입을 옷이 필요해. 태윤이 말했습니다. 석환은 자신의 낡은 후드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입으면 안 돼요. 새 옷 사주고 싶어. 태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필요하고 속옷도 양말도 다 사야 해. 석환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많아. 태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에도 가야 해. 내 서류 확인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지. 학교요? 석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너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순덕 여사가 물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근데 석환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걱정 마. 태윤이 석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도와줄게. 너는 똑똑한 아이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석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석환아. 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 부탁해도 될까? 네, 뭐든지요. 석환이 대답했습니다. 네, 꿈을 잊지 마. 어르신들을 돕는 일 그거 하고 싶다고 했지?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태윤이 말했습니다. 석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 꿈을요? 응. 우리 어머니도 그 일에 관심이 많으셔. 우리 셋이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태윤이 웃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첫 프로젝트네. 가족이요. 석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가족. 태윤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석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창동 아파트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미숙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석환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고 나가자. 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쇼핑몰에 도착했을 때 석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조명,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너무 크다. 이 석환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와봐? 태윤이 물었습니다. 네. 이런 곳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석환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순덕 여사가 석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같이 있어. 그들은 먼저 옷가게로 갔습니다. 청소년 옷을 파는 매장이었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옷 찾으세요? 이 아이 옷이요. 태윤이 석환을 가리켰습니다. 평상복이랑 운동복, 겨울옷도 필요해요. 점원은 석환을 보며 웃었습니다. 키가 크시네요. 몇 살이세요? 14살이요. 석환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와, 키가 크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점원이 여러 옷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청바지, 티셔츠, 후드티, 점퍼. 석환은 가격표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요. 석환이 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 태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제가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석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윤은 무릎을 꿇고 석환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석환아, 들어봐.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네가 필요한 것은 다 가질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내 권리야. 알겠지? 석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동안 옷을 골랐습니다. 석환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순덕 여사가 계속 권하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청바지 3벌, 티셔츠 5장, 후드티 2개, 겨울 점퍼 1벌을 샀습니다. 그리고 속옷과 양말도 충분히 샀습니다. 탈의실에서 입어봐. 새 옷 입고 나오자. 태윤이 말했습니다. 석환은 옷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문이 열리고 석환이 나왔습니다. 새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 회색 후드티를 입은 석환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와, 순덕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석환이 정말 멋있네. 석환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잘 어울린다. 태윤이 웃었습니다. 이제 신발 사러 가자. 신발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환은 가장 싼 운동화를 고르려 했지만 태윤이 제대로 된 신발을 골라주었습니다. 발에 맞고 편하고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을요. 새 운동화를 신고 나온 석환은 몇 걸음 걸어보며 웃었습니다. 신기해요. 발이 하나도 안 아파요. 태윤은 석환이 지금까지 얼마나 불편한 신발을 신고 다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윤은 석환에게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석환은 망설였습니다. 아무거나요. 아니야, 네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말해봐. 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석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갈비탕이요. 예전에 엄마가 생일날 사주셨어요. 정말 맛있었는데. 순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윤도 목이 메었습니다. 좋아, 갈비탕 먹으러 가자. 태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쇼핑몰 안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갈비탕 3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석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을 바라봤습니다. 먹어.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석환은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맛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우니, 석환아? 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생각나요. 석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아주고 노래 불러주고 갈비탕 먹여주던 게 생각나요. 순덕 여사가 석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너를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지금 네가 행복해하는 걸 보고 기뻐하실 거야. 석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태윤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석환의 서류를 정리하고 학교 등록 절차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구청 직원은 석환의 상황을 듣고 여러 가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석환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석환이를 돌보려고 합니다. 태윤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탁 가정 절차, 필요한 서류들, 심사 과정. 복잡했지만 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겁니다.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환은 조용히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구청을 나오면서 석환이 물었습니다. 형, 저를 진짜로 키우실 거예요? 그래. 태윤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석환이 물었습니다. 저는 형의 아무것도 아닌데. 태윤은 멈춰 서서 석환을 바라봤습니다. 석환아, 너는 우리 어머니를 구해줬어. 어머니를 다시 웃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어. 넌 이미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석환이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석환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피곤함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석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 순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석환은 자기 방에서 새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이것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듯이요. 태윤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이 아이에게 진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이틀 후 태윤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동생분께서 오셨습니다. 태윤은 펜을 놓았습니다. 동생? 태민이가? 네, 로비에 계십니다. 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막내 동생 강태민과는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분배 문제로 크게 싸운 후였습니다. 태민은 자신의 몫이 불공평하다며 화를 냈고 태윤과 둘째 형 태주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태민은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올라오라고 해 태윤이 말했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형, 태민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앉아. 태윤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왔어. 태민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들었어. 형이 거리의 아이를 집에 데려왔다고.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태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직도 사람이 있거든. 어머니 주변에. 태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으려고 왔어. 형, 정신 나갔어?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세운 말이야. 거리의 아이를 집에 들인다고. 그것도 우리 어머니랑 같은 집에. 태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애가 누군지 알아? 뭘 하는 애인지 알고? 알아. 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석환이는 좋은 아이야.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아이고. 행복? 태민이 비웃었습니다. 형, 그 애가 뭘 노리는지 몰라? 돈이지. 우리 집안 돈. 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석환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너는 만나보지도 않았잖아. 만날 필요 없어. 태민이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는 애들이 어떤지 나도 알아. 다 똑같아. 동정심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거. 그만해. 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가 석환이를 모르잖아. 형이야말로 정신 차려. 태민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애가 형 약점 잡은 거야. 어머니를 이용해서. 나중에 재산 상속 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태민아, 네가 3년 동안 어머니 한 번이라도 찾아뵀어? 태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난 물어보는 거야. 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화라도 했어? 안부라도 물었어? 그건 태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석환이는 매일 어머니랑 시간을 보냈어.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웃게 만들어줬어. 네가 하지 않은 일들을 다 해준 거야. 태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유산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화냈지. 그래서 가족을 떠났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알아? 태윤이 물었습니다. 형도 내 편을 안 들었잖아. 태민이 대꾸했습니다. 맞아. 나도 잘못했어. 태윤이 인정했습니다. 나도 돈에 눈이 멀었어. 형제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지. 그래서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태민은 놀란 듯 형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행복한 게 중요하지. 어머니가 웃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거리의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야. 태민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래.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환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내가 지킬 거야. 태민은 한참 형을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형, 후회할 거야. 그 애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탓하지 마. 나는 후회하지 않아. 태윤이 말했습니다. 태민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형, 태민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태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응,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 석환이 덕분에. 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민아, 어머니 한번 찾아뵈지 그래.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태민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윤은 어머니와 석환에게 태민이 찾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민이가 날 걱정했니? 네, 어머니. 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석환아, 괜찮아? 순덕 여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석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 사이에. 아니야.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레오는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해답이지. 석환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태윤을 봤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다시 생각하게 됐어. 뭐가 정말 중요한지. 태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태민이도 알게 될 거야. 순덕 여사가 석환을 껴안았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야, 석환아. 절대 잊지 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환은 점점 더 평창동 집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순덕 여사와 함께 산책을 나갔고 오후에는 태윤이 구한 과외 선생님과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을 때 순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석환아, 네가 하고 싶다고 했던 일 있지 않니? 어르신들을 돕는 일. 석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할머니.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외로운 할머니들이 많거든.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사람들. 태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세요? 순덕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노인정 같은 곳을 만들면 어떨까? 근데 일반 노인정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오는 곳,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 석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아는 애들이 있어요. 거리에서 사는 애들. 다들 외롭거든요. 어른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많아요. 태윤은 두 사람의 열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르신들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아이들은 가족 같은 존재가 필요하니까 서로를 연결해 주는 거네요. 맞아. 순덕 여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마음의 다리를 놓는 거지. 할머니,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석환이 물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요리도 가르쳐주고 바느질도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심부름도 해드리고 함께 산책도 하고 그리고 함께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석환이 덧붙였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태윤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내가 도울게.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 저축이 좀 있어. 쓸 곳이 없었는데 이런 데 쓰면 의미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어머니. 태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 돈으로. 태윤아. 순덕 여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내 인생 마지막에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싶어. 태윤은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합시다. 어머니, 저, 그리고 석환이, 우리 셋이서.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적당한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연락해서 관심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석환은 명동과 충무로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윤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찾았어요. 태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을지로에 괜찮은 공간이 있어요. 2층 건물인데 전에 작은 식당이었대요. 지금은 비어 있고요. 가격은? 순덕 여사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건축업자한테 부탁하면 리모델링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윤이 설명했습니다. 언제 가볼 수 있어요? 석환이 물었습니다. 내일 가보죠. 태윤이 웃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을지로로 갔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구조는 좋았습니다. 1층은 넓은 홀이었고 2층은 작은 방 몇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층은 모두가 함께 있는 공간으로 쓰면 좋겠어요.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2층은 조용한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석환이 제안했습니다.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태유는 줄자를 꺼내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부엌도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다 같이 요리할 수 있게. 세 사람은 몇 시간 동안 공간을 돌아다니며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어디에 식탁을 놓을지, 어디에 소파를 배치할지, 벽은 어떤 색으로 칠할지. 할머니, 석환이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 햇빛이 정말 잘 들어와요. 식물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덕 여사가 다가와 석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식물을 가꾸는 것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야. 태유는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거리의 소년이 함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이름은 뭐로 할까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순덕 여사와 석환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마음의 집,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마음의 집, 태윤이 되물었습니다. 외로운 마음들이 모여 따뜻해지는 집, 순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처럼. 석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여기서 마음의 집을 찾았으니까. 태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건물주와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 달 안에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태윤이 석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순덕 여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했어.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음의 집 계획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운영 방식, 참여 방법, 필요한 자원들, 작은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을지로의 건물은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가 벗겨지고 새로운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바닥도 깨끗이 정리되었고 새 조명도 달렸습니다. 태유는 거의 매일 현장에 들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오면 순덕 여사와 석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부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태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낯선 어르신 몇 분이 건물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순덕 여사가 그분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태윤이 물었습니다. 아, 태윤아, 순덕 여사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야. 마음의 집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순덕 씨 친구예요. 이 프로젝트 정말 좋은 것 같아서 구경 왔어요. 어서 오세요. 태윤이 인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어르신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큰 틀은 보였습니다. 넓은 홀, 따뜻한 조명, 큰 창문들.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과 젊은 친구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공간이죠. 젊은 친구들이요?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석환이 나섰습니다. 저처럼 가족이 없는 아이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친구들이요. 어르신들이 석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석환이에요. 순덕 여사가 석환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길에서 만난 천사 같은 아이죠. 석환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착해 보이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르신들에게 관심도 없는데 이 친구는 다르구만. 석환이 친구들도 많이 올 거예요. 석환이 말했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우리도 도울 수 있을까요? 뭔가 하고 싶어요. 태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영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손은 아직 쓸 수 있어요.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음식도 만들 수 있고요. 저도 요리 잘해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집밥 해주고 싶어요. 요즘 애들은 집밥 잘 못 먹잖아요. 순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어르신들도 마음의 집 만들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작은 물건들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식탁보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후 석환이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15살 된 민호, 13살 된 지수, 14살 된 수진이었습니다. 모두 거리에서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가 마음의 집이에요. 석환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멋지다,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밥 먹을 수 있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석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책도 읽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어. 공짜로?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공짜야. 석환이 웃었습니다.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해드려야 해.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태윤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강태윤이야.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을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배신당했기 때문이겠죠. 석환이가 너희 이야기 많이 해줬어. 태윤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너희를 위한 곳이기도 해. 언제든 와도 돼. 배고프면 밥도 먹고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정말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태윤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순덕 여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거 마셔. 순덕 여사가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코코아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더 마실래 말이 순덕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 여사는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석환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봤지? 여기는 진짜 좋은 곳이야. 우리를 진짜로 생각해주는 어른들이 있어. 민호가 석환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오 달라졌다, 석환아. 뭐가? 석환이 물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석환은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해. 수진이 부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석환이 친구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오면 돼. 여기는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 그날 오후 건물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청소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마음의 집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마음의 집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을지로의 낡은 건물은 이제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밝은 노란색 벽, 편안한 소파들, 큰 식탁, 부엌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모든 것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개관일 아침 태윤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올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순덕 여사와 석환도 곧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부엌에서 떡을 쪘고 석환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태윤은 의자들을 배치했습니다. 10시가 되자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큰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영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아이들 좋아할 거예요. 곧 다른 어르신들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잡채, 불고기, 김밥, 과일, 식탁이 금방 가득 찼습니다. 11시쯤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석환의 친구들 민호, 지수, 수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다른 친구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10명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며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애들아. 여기가 너희 집이야. 아이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을 보고 커졌습니다. 앉아서 먹어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많이 만들었으니까 배부르게 먹어. 하지만 아이들은 선뜻 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태윤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돼. 배고프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어. 이곳은 너희를 위한 곳이니까. 민호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먹어도 돼요? 물론이지. 순덕 여사가 웃으며 민호의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거의 급하게 먹었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한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박철수야. 민호야, 학교 다니니?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2년 전에 그만뒀어요. 왜?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함만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요. 혼자 살려니까 돈 벌어야 했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이제는 여기 오면 밥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철수 할아버지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지수가 영자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응.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은 미국에 있어. 영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외로우시겠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영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너희 같은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랑이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너희는 젊고 에너지가 넘치잖아. 너희 이야기 들으면 내가 젊어진 것 같아. 영자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거실로 모였습니다. 태윤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마음의 집은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나이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서로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덕 여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석환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가족을 만났어요. 순덕 할머니랑 태윤 형. 그분들이 저한테 집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여러분도 제 가족이에요. 석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오후 마음의 집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한자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지수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수진에게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순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순덕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유나, 우리가 아니라 사랑이 해낸 거야. 석환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집은 이제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사는 집이요. 마음의 집이 문을 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어떤 날은 20명이 넘게 모이기도 했습니다. 평창동 집도 변했습니다. 박미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석환을 경계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윤이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석환 옆에 앉아서 그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미숙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석환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태윤은 놀라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숙이 석환을 아이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아이로요. 미숙이 태윤을 발견하고 일어섰습니다. 아, 사장님 오셨어요. 미숙 씨, 석환이한테 공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 학원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요. 석환이 말했습니다. 미숙 누나가 정말 잘 가르쳐줘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누나라는 호칭을 듣고 미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석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열심히 하네. 기특해. 태윤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숙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석환을 통해서요. 며칠 후 순덕 여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태윤아, 석환아. 순덕 여사가 거실에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일 저녁에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싶어.
무슨 특별한 식사요? 석환이 물었습니다. 가족 식사. 순덕 여사가 웃었습니다. 우리 셋 그리고 미숙 씨까지 4명이서 제대로 된 가족 식사를 하고 싶어. 태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숙 씨도요? 그래, 미숙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야. 그동안 나를 돌봐줬고 이제는 석환이도 돌봐주고 있잖니. 순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나물 여러 가지. 그리고 특별히 석환이 좋아하는 떡볶이도 만들었습니다. 미숙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드리는 건데. 아니야. 순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고 싶어. 오랜만에 제대로 요리하니까 기분이 좋더구나. 저녁 6시 4사람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순덕 여사가 특별히 꺼낸 좋은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이니까.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미숙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네가 날 가두는 것 같아서 답답했지만 이제는 알아.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석환이까지 돌봐주고 있자느니 정말 고마워. 순덕 여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히려 배웠어요. 석환이를 보면서요. 진짜 돌봄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석환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잘해 주셔서.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너 때문에 나도 달라졌어. 태윤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합시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4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석환은 주스를, 어른들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의 집 이야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다음 달부터는 마음의 집에서 요리 교실을 열려고 해요.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한식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 씨도 오실 거예요? 석환이 기쁘게 물었습니다. 응, 시간 나면 가볼게. 나도 그곳이 궁금하더라. 미숙이 웃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거실로 옮겨 차를 마셨습니다. 순덕 여사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석환아, 우리 집안 사진들을 보여주고 싶어. 순덕 여사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순덕 여사와 남편, 3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태윤이 어렸을 때야. 순덕 여사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5살인가 참 귀여웠지. 석환이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형, 정말 귀여웠네요. 태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보여주지 마세요, 어머니. 하지만 모두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이네요. 순덕 여사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도 이 가족의 일부예요.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석환이 잠들기 전에 태윤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형,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석환이 물었습니다. 그럼 들어와. 태윤이 말했습니다. 석환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형, 전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태윤이 석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전에는 매일이 무서웠어요. 내일 뭘 먹을지, 어디서 잘지, 비가 오면 어쩌지.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요. 대신 다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석환이 말했습니다. 넌 이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어. 태윤이 말했습니다. 나를, 어머니를, 미숙 씨를, 그리고 마음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석환이 태윤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형.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태윤도 석환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넌 나한테 진짜 인생이 뭔지 가르쳐줬어. 그날 밤 평창동 아파트는 평화로웠습니다. 4사람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순덕 여사는 석환을 소파 옆으로 불렀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더 펼쳐 보이고 싶었습니다. 태윤은 주방에서 미숙과 함께 설거지를 하며 2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진 봐. 순덕 여사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태윤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날이야.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거든. 석환이 웃으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형도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다 똑같아 새로운 게 무섭지. 순덕 여사가 석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곧 학교 가잖니? 무섭니? 석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제 과거를 알면요. 태윤이 거실로 왔습니다. 석환의 말을 들었습니다. 석환아, 내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야. 자랑스럽다고요? 석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태윤이 석환 옆에 앉았습니다. 너는 14살에 혼자 살아남았어. 포기하지 않았고 나쁜 길로 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봤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석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강한 아이야.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아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미숙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석환이 학교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다 말해줄게. 석환이 놀라서 미숙을 봤습니다. 누나가요? 그럼 나는 내 보호자잖아. 미숙이 웃었습니다. 아니, 내 누나니까. 석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호자라는 말, 누나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태윤이 석환에게 물었습니다. 석환아, 너는 우리랑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석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안전해요. 처음으로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행복해요. 오늘도 할머니를 볼 수 있구나, 형을 볼 수 있구나, 미숙 누나를 볼 수 있구나 생각하면요. 순덕 여사가 석환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도 그래. 너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해. 할머니. 석환이 순덕 여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뭐예요? 손자예요. 순덕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석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너는 내 손자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손자야. 석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손자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손자야. 순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처음 나를 도와줬을 때부터 내 손자였어. 태윤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석환을 진짜 손자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석환이 태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형한테는 뭐예요? 태윤은 웃었습니다. 동생이지 아니면 아들이고. 아들이요? 석환이 놀랐습니다. 응,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 근데 너를 만났잖아. 너는 내 첫 번째 아들이야. 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석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태윤에게 안겼습니다. 아빠처럼요? 태윤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아빠처럼.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모? 석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좋아요. 이모는 너무 늙은 것 같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야. 할머니, 아빠, 누나, 그리고 아들. 이상한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석환이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그날 밤 석환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침대, 책상 위의 책들, 옷장 안에 새 옷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는 아직도 거리에서 자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외로움에 우는 아이들이요. 나는 운이 좋았어. 석환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나도 그 아이들을 도와줄 거야. 할머니와 형이 나를 구해준 것처럼. 침대에 누웠을 때 석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 가족에 속했습니다. 완전히요. 복도에서 순덕 여사와 태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아,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리오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태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넌 이미 하고 있어. 순덕 여사가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석환이를 보는 내 눈빛, 그 아이를 지키려는 내 마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야. 태윤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순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환이가 우리 둘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날 밤 평창동 아파트는 깊은 평화 속에 잠들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었습니다. 석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음의 집에서 첫 요리 교실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태윤이 석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만들 거래? 불고기랑 잡채요. 석환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애들이 배우고 싶어 해요. 순덕 여사가 웃었습니다. 좋아, 나도 가서 도와줘야겠다. 오전 10시, 마음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르신 8분과 아이들 12명이 모였습니다. 부엌에는 준비된 재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식의 기본을 배워볼 거예요. 불고기는 양념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영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야. 오늘은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줄게.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기 써는 법, 양념 만드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아이들은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석환은 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잡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면을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돼. 철수 할아버지가 조언했습니다. 딱 3분만. 네, 할아버지. 석환이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잠시 후 철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석환아,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석환이 웃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좋은 집 찾아서 다행이다.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이랑 어르신이 너를 정말 아끼시더라. 저도 그분들을 사랑해요. 석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모두 함께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영자 할머니가 아침에 준비해온 밥과 국,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야.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럼 영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야.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은 거실에서 쉬었습니다. 태유는 석환을 밖으로 불렀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환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석환은 긴장했습니다. 뭐예요, 형? 너는 정말 우리 집에 계속 살고 싶어? 태윤이 물었습니다. 석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제가 나가야 해요? 아니야. 태윤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진심을 알고 싶어. 너는 의무감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랑 있고 싶어서 있는 거야. 석환은 한참을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석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태윤이 석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 모든 게 너무 좋아서요. 너무 완벽해서요. 가끔 밤에 잠을 못 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다 꿈이었을까 봐요. 다시 거리로 돌아가 있을까 봐요. 석환이 울었습니다. 태윤은 석환을 꼭 안았습니다. 석환아,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그리고 너는 절대 거리로 돌아가지 않아. 하지만 석환이 말했습니다. 만약 형이 마음이 바뀌면요? 만약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요? 만약 석환아. 태윤이 석환의 얼굴을 들어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들어봐. 나는 절대 마음 안 바뀌어. 너는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네가 실수해도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는 함께 해결할 거야. 그게 가족이니까. 정말요? 석환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나는 법적으로도 너를 내 아들로 만들고 싶어. 위탁이 아니라 입양으로. 태윤이 말했습니다. 석환은 숨을 멈췄습니다. 입양이요? 그래. 그럼 너는 법적으로도 내 아들이 되는 거야. 강석환. 내 이름이 그대로지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지. 태윤이 설명했습니다. 저를 진짜로 아들로 만들고 싶으세요? 석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석환아. 태윤이 석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마음으로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만들고 싶을 뿐이야. 석환은 태윤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원해요. 석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의 손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럼 됐어. 태윤이 석환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옥상에서 내려왔을 때 순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결정했니? 순덕 여사가 물었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석환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순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석환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손자 이제 진짜로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석환은 순덕 여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석환아 정말 많이 사랑해. 순덕 여사가 석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미숙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숙도 기뻐하며 석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석환아. 이제 정식으로 강씨 집안 사람이 되는구나. 미숙이 웃었습니다. 석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마음의 집, 그리고 가족, 진짜 가족, 엄마, 아빠. 석환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게요. 행복하게요. 그리고 처음으로 석환은 불안함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순덕 여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명동에 가면 어떨까? 순덕 여사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석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명동이요? 왜요? 네가 살던 곳이잖니? 순덕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너를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싶어. 그리고 네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보여주고 싶고. 석환은 망설였습니다. 명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그곳은 추운 밤과 배고픔의 기억이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윤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석환아, 우리 함께 가자. 네가 혼자가 아니야. 석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1시 세 사람은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관광객들, 쇼핑하는 사람들, 거리 공연자들. 석환은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추억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저기예요. 석환이 작은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김아저씨 편의점이에요. 가끔 유통기한 지난 빵을 주셨어요. 그들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석환을 보자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석환이? 석환이 맞니? 김 사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 저예요. 석환이 웃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옷도 새로 입었네. 얼굴도 좋아 보이고. 김 사장이 석환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석환이 순덕 여사와 태윤을